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사전 계약 첫날 만에 17,000여 대가 계약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에 시작했으니 지금쯤이면 충분히 2만 대를 넘었지 않았을까 예상되네요. 그랜저 ID가 첫 출시 때 사전 계약 16,000대를 기록한 것도 역대급이라 불렸는데 그랜저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노출된 사진 개수가 적었을 뿐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었죠. 가격, 트림, 파워트레인, 기본 사양, 그리고 옵션 사양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깡통과 풀옵션 모델 가격 차이가 무려 1200만 원이나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다르길래 가격이 1200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걸까요?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파워트레인이 꽤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력 모델은 가솔린 2.4 엔진과 자동 6단 변속기 대신 2.5 가솔린 엔진과 자동 8단 변속기를 장착합니다. 3.3 가솔린 모델은 기존 그랜저와 파워트레인이 동일하고 3.0 가솔린 모델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크기 제원 수치도 꽤 많이 바뀌었죠. 차체 길이는 60mm 늘어났고 휠 베이스는 40mm 늘어났으며 너비 제원도 10mm 늘어났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현대차가 좋아하는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 트림별 사양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워트레인 사양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하위 트림과 최상위 트림 모두 같은 엔진, 같은 변속기를 장착합니다. 논란 많은 RMDPS도 2.5 가솔린 모델은 아예 장착이 불가하고 3.3 가솔린 모델만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하죠. 외관 사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후면 LED 방향 지시 등입니다. 최상위 트림만 기본으로 장착되고 하위 트림과 중간 트림에는 아예 옵션으로조차 선택할 수 없게 해놨죠. 요즘 3천만 원대 중형차에도 달아주는 건데 그랜저 정도면 모든 트림에 적용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니면 옵션으로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 외에 외관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없습니다. 뒷도어 이중 접합 차음 유리와 자외선 차단 유리가 최상위 트림에만 장착된다는 것 정도네요. 내장 사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도어 트림 인조 가죽 마감이 최상위 트림만 기본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하위 트림하고 중간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네요. 그간 사진으로 많이 봐왔던 디지털 계기판, 앰비언트 무드램프, 그리고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는 모든 트림에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시트 사양 차이가 큽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는 중간 트림과 최상위 트림만 기본으로 장착하고 최하위 트림에서는 아예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내방향 럼버 서포트, 운전석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같은 것들도 최상위 트림에만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심지어 중간 트림에서도 아예 옵션으로조차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최상위 트림으로 가라는 것 같네요. 요즘 흔한 메모리 시트도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니요. 편의사양입니다. 오토 크루즈 컨트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와 같이 요즘 흔히 적용되는 사양들은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는 중간과 최상위 트림에만 기본으로 적용되네요. 아직까지 고급 사양으로 불리는 것들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나 후측방 모니터 같은 것들은 최상위 트림에만 기본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트림에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이 대표적이죠. 제네시스급 옵션이라 불리던 후진 가이드 램프는 최상위 트림에만 기본으로 장착되고 나머지 트림에는 아예 제공되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은 모든 트림에서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네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거의 모든 장비가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킹 어시스트 옵션을 제외한 모든 고급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파 가죽 시트와 스티어링 휠, 디지털 계기판,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캘리그래피 트림도 2.5 가솔린은 일반 전동식 스티어링이 적용되고 RMDPS는 3.3 가솔린 모델에만 장착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랜저 상품 교육 자료 중에 고객별로 맞는 트림 찾기라는 게 있었죠. 이번 그랜저 트림별 사양이 딱 그 내용에 맞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난 그랜저인 것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그랜저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트림을 선택하고 그랜저 정도면 고급감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선택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캘리그래피는 어떤 고객이 선택해야 하나 궁금했는데 다 같은 그랜저는 싫어, 나는 차별화를 원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알맞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깡통과 풀옵션의 가격 차이는 2.5 가솔린 모델은 1200만원, 3.3 가솔린 모델은 1170만원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3.3 가솔린 캘리그래피 트림에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5020만원 정도. 그랜저 최초로 실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넘어선 것도 놀랍네요.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설마 사전 계약 고객들 모두가 풀옵션 모델을 선택했을까요?
만약 제가 그랜저를 산다면 2.5 가솔린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플래티넘 패키지, 여기에는 디지털 계기판, 앰비언트 무드 램프,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포함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디지털 계기판을 좋아해서 이건 꼭 선택할 것 같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1, 18인치 알로이 휠하고 미쉐린 타이어 정도만 추가해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차 가격이 3,700만원,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시구매 가격은 3,9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마 실제로 구매하는 분들 대부분이 흔히들 중간 트림, 중간 옵션이라 말하는 3,700만원 내외로 가격을 맞춰 구매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네, 그랜저 깡통과 풀옵션 가격과 사양 차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그랜저는 아쉬운 점이 여럿 있는데요. 디자인은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차이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예를 들면 후면 LED 방향 지시등이나 RMDPS 같은 것들이죠. 옵션표를 보고 있자니 대놓고 상위 트림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얼마 전 칼럼에서도 말씀드렸듯 당연히 판매량은 보장될 것입니다. 이미 가채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사전 계약 수치로도 드러났고 부의 상징이 아닌 국민차로 떠오른 지 오래됐으니 말입니다. 물론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차는 아니죠. 부디 이번 그랜저는 그간 많이 지적받았던 초기 품질 문제를 완벽에 가깝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쿠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차원의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랜저가 플래그십 모델 역할을 잘하는 것은 분명 현대차와 제네시스 이미지 분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랜저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에게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실구매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